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FTX 파산과 그리고 또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 제네시스 파산 우려 등이 불안감을 키우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2020년 초 처음으로 1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현재 15,000달러대에서 16,000달러대 사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비트코인이 146,000달러, 원화로 약 1억 9,812만원까지 오를 것을 전망했다가 최근 보고서에서는 13,000달러, 원화로 약 1,764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1년 만에 수정을 했는데요.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FTX 사태의 영향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 위기가 결국 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인플루언서 데이비드 곡스테인이 이 위기를 통해서 향후 몇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트윗에 대해서 이 100만 장자들이 결국에는 억만 장자들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2022년 내내 이야기했던 거시적인 경제로부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FTX 파산으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이 공포감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투자라는 것이 참 어렵고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투자 전략과 함께 스스로와의 심리적인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여유를 찾는 사람이 더 승부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하루입니다. 어제 비탈릭, 이더리움 창시자가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트윗에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의식했던 것인지 비탈릭은 본인이 올린 트윗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내가 업로드한 곧 중요한 일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은 지난주 내내 트위터상에 만연했던 루머와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로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나를 믿어지게 루머를 거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시장 조작을 더 만연하게 하고 심지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탈릭이 한 말이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걸 아는 사람이 왜 트윗에다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말을 적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에는 루머를 퍼뜨리면 안 되고 루머를 거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비탈릭조차 본인이 자세한 설명 없이 적은 트윗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트윗이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화제가 되니까 한참 있다가 해명하는 글을 올려서 그 시간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휘둘리게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비탈릭이 사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를 위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 많은 시기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은 본인 자신만의 중심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어탱크의 스타 케빈 오리어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리플의 소송,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SEC와 소송이 있는 어떤 것에도 투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 당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협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투자한 자산이 너무 많아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현재 그의 포트폴리오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이 결국에 제 귀에는 리플에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소송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투자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만약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가장 먼저 리플을 그의 포트폴리오 옵션의 상당 포션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TX바 이슈로 제네시스가 유동성 위험에 휩싸이면서 결국에는 파산 문턱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가 다급한 유동성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조달을 모색을 했었고
신규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산 선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제네시스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면서 제네시스에 대한 희망이 더욱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연말까지 6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의 이런 행동들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계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바이낸스는 자사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만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튼튼하다고 해서 섣부른 투자나 인수로 바이낸스마저 유동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의 참혹한 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자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회사의 성장도 솔직히 욕심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리플 XRP 입장에서 보면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SEC와의 소송 때문에 거래소 내의 XRP 거래 관련 활동을 꺼려 했었는데 그래도 바이낸스는 비자 카드를 통해 리플 XRP 결제를 지원하고 또 디파이 스테이킹에 XRP도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최근 바이낸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FTX 실패에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만약 당신이 수십억 달러의 다른 사람들의 돈을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가 없다면 사후에 처벌하는 것 등의 다른 어떤 것도 문제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왜 규칙과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FTX발 이슈로 규정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누군가의 기득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천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규정과 규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